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소식 가져왔어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따끈따끈한 소식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테슬라가 드디어 미국 워싱턴 DC, 그러니까 미국 교통부 USDOT 본부에서 사이버캡 양산형 실물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장소가 어디냐고요? 그냥 아무 데서나 공개한 게 아니에요. 바로 국가자율주행차 안전포럼 National Autonomous Vehicle Safety Forum 현장이에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전략적인 무대를 고르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율주행 규제를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연방교통부 앞마당에 양산형 차량을 딱 가져다 놓은 거잖아요. 규제 당국한테 우리 이미 준비 다 됐어요 라고 보여주는 셈이죠. 그런데 이번 공개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건 전부 검증용 유닛, 즉 발리데이션 유닛이었어요. 양산 직전 단계에서 테스트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량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DC에 등장한 건 달라요. 실제 조립 라인에 올라가도 될 수준의, 즉 어셈블리 라인에 바로 투입 가능한 양산형 차량이라는 거죠. 테슬라의 메릴랜드 계정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일반 관람이 가능했고 사람들이 직접 실내에 앉아볼 수도 있었다고 해요. 언론 보도용 행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누구나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사이버캡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사이버캡은 테슬라가 처음부터 로보택시 전용으로 설계한 2인승 전기차입니다. 그냥 기존 모델의 자율주행 기능을 얹은 게 아니에요. 처음 설계 단계부터 고사용률 라이드 헤일링,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택시 영업에 최적화해서 만든 차량이에요. 일반 소비자들도 나중에 자기 차를 테슬라 로보택시 플릿에 추가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사이버캡의 핵심 목표는 초저비용 소유 구조로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양산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디스플레이입니다. 약 21인치짜리 대형 스크린이 장착됐는데 이게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화면이에요. 모델 S, 모델 X, 모델 Y 다 제치고 사이버캡이 최대 화면 타이틀을 가져간 거죠. 21인치면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 운전자가 없으니까 앞좌석 전체가 탑승객 공간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대형 스크린을 중앙에 배치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센터 콘솔에는 USB-C 포트가 2개 있고요. 실내 카메라가 유독 크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기존 콘셉트카에서는 뒤쪽 수납 공간이 카펫으로 마감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양산형에서는 그 부분을 내구성이 더 뛰어난 비카펫 소재로 바꿨어요. 택시로 쓸 차니까 당연한 선택이죠. 하루에도 수십 명이 짐을 넣었다 뺐다 하면 카펫은 금방 망가지니까요. 반면 승객이 앉는 실내 바닥은 여전히 카펫으로 되어 있고 키 큰 사람도 충분히 편하게 탈 수 있을 만큼 레그룸이 넉넉하다고 해요. 실내에서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느낌은 아마 비어있다는 느낌일 거예요. 핸들이 없어요. 페달도 없어요. 탑승객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스크린 위에 달린 비상 정지 버튼뿐이에요. 그리고 센터 콘솔 컵홀더 아래쪽에는 도어 릴리즈 버튼이 2개 있어요. 완전한 무인 차량 구조인 거죠. 도어 오픈 버튼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번에 처음으로 사이버캡의 도어 개방 버튼이 공개됐는데 사이버트럭이랑 비슷한 방식이에요. 하지만 사이버트럭이 크고 물리적으로 눌리는 방식인 반면 사이버캡 버튼은 도로 먼지나 얼음이 쌓여도 훨씬 덜 영향을 받는 구조로 설계됐어요. 직관적이지 않다는 건 두 차량 모두 마찬가지고 별도 라벨 표시가 없다는 점도 같지만 내구성 측면에서는 사이버캡 쪽이 한 수 위라는 평가예요. 특히 겨울철이나 눈비 오는 날에도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런 설계가 훨씬 현실적이죠. 외관으로 넘어가면 헤드라이트가 이번에 확 달라졌어요. 전면 라이트바의 헤드라이트가 일체형으로 통합돼서 훨씬 깔끔한 인상을 줘요. 모델 Y 방식이랑은 구분되는 디자인인데 자율주행 전용 차량답게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게 정리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테슬라 역사상 최초로 트렁크 카메라가 달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보택시 특성상 하차 후 승객이 물건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트렁크 카메라가 있으면 짐을 두고 내렸는지 시스템이 확인할 수 있어요. 실용적인 이유로 달린 거예요. FSD, 즉 완전 자율주행 하드웨어 얘기도 빠질 수 없죠. 사이버캡에 달린 모든 외부 카메라에는 고압 세척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전용 탱크에서 멀티포트 방출 방식으로 각 카메라마다 세척이 가능한 구조예요. 비가 오거나 먼지가 쌓이거나 눈이 얼어붙어도 카메라 시야가 항상 확보되어야 하니까요.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서 센서 하나가 막히는 건 그냥 불편함이 아니라 안전 문제니까 이런 세부 설계까지 신경 쓴 거예요. 자, 이제 출시 일정이에요. 테슬라는 텍사스 기가팩토리, 정확히는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4월부터 양산을 공식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그 이후 몇 달에 걸쳐 납품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지금 DC에 전시된 차량에는 기존 컨트롤이 없지만 테슬라는 지역 규정에 따라 초기 출고 차량의 핸들이 달릴 수도 있다는 점을 이미 인정했어요.
하지만 테슬라가 핸들 없는 설계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건 이미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오스틴에서 이미 완전 비감독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니까요. 말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로 증명한 거죠. 충전 방식도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전시 모델을 보면 충전 포트가 숨겨진 형태로 남아 있는데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선 인덕션 충전이에요. 물리적 케이블 연결 없이 주차하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방식이죠. 로보택시가 24시간 운영되려면 사람이 플러그를 꽂아줄 필요 없이 스스로 충전 사이클을 관리해야 하니까 무선 충전은 그냥 편의 기능이 아니라 운영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번 DC 전시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꽤 명확해요. 규제 당국과 일반 대중 모두에게 우리 진짜 준비됐어 라는 최종 확인을 시켜주는 자리였던 거예요. 전통 완성차 업체에서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테슬라의 방향성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걸 양산 직전 단계 차량을 미국 교통부 건물 앞에 갖다 놓는 방식으로 보여준 거죠. 자율주행 사회로의 전환이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닌 다음 달이 시작점인 현실이 된 거예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아이러브9은 앞으로도 이런 최신 기술 소식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